안녕하세요. 도니메입니다. 오늘은 디아카 엘스먼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자칫 이자크와 함께 아스란을 괴롭히는 악역으로 등장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디아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 붉은 제복을 입은 자프트의 네 친구들은 사관학교 동기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작품 중에 나온 사관생도 시절의 사진을 보면 모두들 사이가 좋아 보이는데요. 서로가 어려운 훈련을 같이 헤쳐나가는 동기이다 보니 친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아스란과 가장 사이가 나빠 보이는 이자크마저도 사실은 누구보다 그를 인정하고 라이벌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었다는 걸 작품 중후반에 가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두에게 존중받고 암묵적인 리더의 역할을 맡았던 아스란이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보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기를 해치운 적에게 자비를 보이고 간신히 결정타를 날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더니 자기 마음대로 없애는 것보다 포획하는 것이 낫다며 명령까지 무시하면서 작전을 망치는 아스란에게 이자크와 디아카는 점점 인내심을 잃고 맙니다. 차라리 이유를 말해주었다면 도와주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들 또한 아스란의 친구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믿고 얘기했다면 직접적으로 돕지는 못했어도 설득할 시간을 주었을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실제로 아스란은 포기하지 않고 키라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대체적으로 시간이 부족하여 많은 대화를 하진 못했습니다. 왜냐면 통신 중 동료들이 키라를 공격했기 때문에 키라로서도 대화보다는 전투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겠죠. 디아카가 이러한 진실을 알게 된 것은 작품 후반에 이르러서야였습니다. 심지어 본인에게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키라와 아스란의 대화를 엿들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솔직히 저였다면 큰 배신감이 들었을 것 같지만 다행히도 디아카와 이자크가 이해해 주어서 또 다른 갈등을 낳진 않았습니다. 자, 그럼 디아카가 아스란에게 퉁명스럽게 굴었던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얼굴도 본 적이 없는 내추럴들에게 함부로 말하는 그를 보면 역시 인성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싸움에서 지고 포로로 잡혀온 그는 오히려 포로에 대한 대우를 똑바로 하라며 큰 소리를 치는데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토를 읽고 좌절하는 미리아리아에게 악담을 퍼붓는 디아카는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주먹을 쥐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그가 하는 대사를 통해서 저는 디아카에 대한 오해를 풀 수가 있었습니다. 의무실에서 우연히 만난 미리아리아에게 디아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도 내가 무섭냐고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대사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저 한마디 대사로 인해서 코디네이터가 어떤 취급을 당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뻘인 조지 그레는 코디네이터가 구인류와 실인류의 중간다리 역할을 해줄 것이라 믿었지만 이들의 취급은 그냥 괴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푸르고 깨끗한 세상을 위해서 너희 같은 괴물은 없어져야 한다고 들었을 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까요? 도대체 얼마나 벌레 보듯이 보았으면 그래도 살아있는 생명인데도 불구하고 죄 없는 사람들과 어린이들을 향해서까지 핵미사일을 발사했을까요? 자신들을 괴물이나 악마 보듯 하는 사람들에게서 살아남기 위해 싸우는 이들이 내추럴을 적대하는 것은 정말 당연한 일이겠죠. 정말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전 이 전쟁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슬픕니다. 그렇게 평행으로만 치닫던 이들을 이해하게 만들어준 것은 타인의 아픔을 깨닫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토울이 없는데 왜 이런 녀석이 여기 있냐며 소리 지르는 미리아리아를 보고도 코디네이터 같은 건 모두 없어지는 게 낫다는 말을 듣고도 디아카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마치 내추럴이라는 이유만으로 증오했던 자신의 모습과 똑같았기 때문에 디아카는 저항하지 않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런데 프레이가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미리아리아는 그녀를 막았습니다. 프레이는 말했습니다. 너도 저 녀석을 죽이려고 했으면서 토를 죽인 코디네이터가 증오스러우면서 왜 막아세우냐고 물었으나 미리아리아는 부정했습니다. 그녀가 용서할 수 없었던 것은 토를 욕보이는 저 사람이지 코디네이터 모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행동을 하는 미리아리아를 본 계기로 디아카는 변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저 내추럴은 모두 없애야 한다고 믿었던 과거와 달리 어떤 게 정말 옳은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건담 시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아마도 전쟁 속에 놓여진 캐릭터들의 아픔을 느끼고 그들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을지를 상상해 보길 바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일어난 실제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들 옆으로 다가온 전쟁은 도저히 안타깝다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비참했습니다. 저 멀리 총과 폭탄 소리와 함께 번쩍거리는 하늘을 보며 두려워하는 사람들, 떨어지는 미사일을 피하지 못하고 쓰러진 소년, 엄마와 아빠 없이 혼자 도망가야 하는 아이를 보면서 그 작은 손에 부모님이 마지막으로 쥐어주었을 인형을 들고 떠나는 아이를 보면서 디아카가 느꼈을 감정이 어떤 것이었는지 아주 조금은 알 것만 같았습니다.